한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아껴야 하나요? 돈 좀 쓰면서 살면 안 될까요? 살아갈 날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 돈은 무작정 아껴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잘 써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돈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시청한 시간보다 훨씬 값진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 1위는 바로 건강입니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한다면 어떤 항목에 돈을 써야 할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래 이야기하는 건강관리에 돈을 안 쓴다면 나중에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을 써야 하는 건강관리 첫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암검진, 내시경,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은 발견했을 때 바로 잡아야 큰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세요. 젊을 때처럼 금방 나아지겠지 하다가는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도 방치하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더 큰 고통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헬스장 회원권이나 요가 수강료, 수영 강습비 같은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비싼 영양제나 보약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익히면 부상 위험도 줄이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아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맛있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 삶의 낙이 없어집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비용, 미리미리 대비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라고 하죠. 건강한 치아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의 기본은 누가 뭐라 해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고 그중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한 한 멀리하고 영양의 균형이 잘 잡힌 밥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도 장기적으로 큰 건강관리 비법이 됩니다. 병이 깊어지면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지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채워야 할 올바른 방향의 정보와 금융 지식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구독을 통해 같이 고민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건 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평생 남는 추억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못 해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풍경을 눈에 담으며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여행을 가세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새로운 음식과 문화를 접하면서 미각과 오감을 자극합니다. 꼭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고 싶었던 공연이나 뮤지컬 관람, 미술 전시회, 박물관 나들이 같은 문화생활도 좋아요. 책을 통해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취미 활동도 적극 추천합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외국어 공부, 요리 클래스, 도예, 목공예 등등.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사회성도 유지하고 뇌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생활이 필요하며 취미 활동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진 추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만족입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아까워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을 잔뜩 사서 읽는 것도 좋고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꾸미는데 돈을 쓰는 것도 의미 있는 지출입니다. 서재를 꾸미거나 아끼는 그림이나 조각품을 구매하여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나를 위한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남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것도 정말 소중한 행복이죠.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제철 식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뜨개질 등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경험은 정말 귀합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자신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그 소중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돈을 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유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죠. 젊었을 때야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요. 맛집 탐방, 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을 넉넉히 주거나 맛있는 걸 사주는 것도 손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손주들과 함께 테마파크를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작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무리하게 퍼주는 지출은 지양해야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은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끔은 가까운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때로는 작은 돈으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가족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사회적 관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세요. 더 나아가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자아실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능기부나 소액기부 역시 의미 있는 관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돈을 쓰는데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위한 대비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넉넉한 비상금입니다. 충분한 비상금을 확보해두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되 꼭 필요한 의료비 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이나 중대질병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정보, 장례 절차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투자나 재테크 공부에 돈을 쓰는 것도 현명한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이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현재의 삶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돈을 쥐고만 있으면 결국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적절한 대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남은 인생을 불안감 없이 즐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떻게 돈을 쓰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이야기를 정성을 쏟아 영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꼭 구독해서 노하우를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젊었을 때 고생했던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돈만 쌓아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지양해야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경험,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남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지금도 돈 쓰는 것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지출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소비 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분배하며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해서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생존비와 행복비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수적인 지출은 생존비 통장에서, 여가나 취미 등 나를 위한 지출은 행복비 통장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가치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노년이 더욱 반짝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무작정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 없이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